안녕하세요. CNA 논술입니다. 2019년 10월 중등부 학습계획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중1은 저희 이번에는 교과소설 다보기 2권을 결정했습니다. 소설을 이제 읽으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설 왜 읽느냐, 뭐 어째서 읽느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소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얘기해주고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것은 교과소설 다보기 2권이고요.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실 게 있는데, 이 교과소설 다보기 2권은 워크북이랑 선정도서 하나로 일체화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딴 데 시중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에 있는 선정도서들 선택해서 이렇게 구매해서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1주차에서는 저희가 역사와 개인을 다룰 거예요. 보면은 이제 소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읽어야 되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면은 소설 속의 과거의 인물들이, 즉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소설이 어떤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서는 저희가 최만식의 이상한 선생님, 그리고 하그찬의 순환 이대,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랑 6.25 시대, 이제 6.25 직후 전후 시대의 사정을 좀 살펴볼 겁니다. 2주차에는 변화와 성장을 다뤄요. 그 소설에 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특히 주인공들은 여러 가지 삶에서 이제 갈등을 겪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거나 변해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그래서 자신에 있어서의 한계를 어떻게 깨어 나가거나 혹은 거기에서 어떤 식의 갈등들을 겪는지를 같이 지켜보게 될 거예요. 이번에 선정한 도서는 김유정의 동백꽃, 그리고 성석재의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을 통해 갖고서는 여러 식의 변화들 같이 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소설 속에 나오는 서술자들, 말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3주차에서 보는 건 이제 관계 속의 인간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될 테고,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설에서 뭐 주인공만 나와서 주인공이 혼자 이야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좀 따분하고 지루하겠습니까? 뒤져 말하면 이제 주인공들은 여러 가지 주변 인물들과 관계를 맺어갖고 살아가고,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특히나 이제 오늘날 사회들, 좀 변화되는 사회들, 특히나 과거의 산업시대로 넘어가는, 전통적 사회에서 산업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아마 여기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번 이런 걸 유의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주차에 선정한 도서는 이번에 박안서의 옥상의 민들레꽃, 오종의 소음공예 되겠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아마 오늘 현대사회의 삶이 과거의 삶과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주차에 선정하는 도서는 이제 가난의 굴레입니다. 가난이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뭐 그 친구들은 아마 이 가난이라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본 경험이 굉장히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뭐 밥을 굶는 적이 뭐 몇 번이나 있는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죠. 소설이 주는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결코 체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이제 소설에서 공감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가난들이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가난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가난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소설을 읽으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4주차에서 이제 들어가는 책, 우리가 선정 도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그리고 최일남의 노새 두 마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과소설 다보기 2권에는 각 주차마다 더 읽어보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소설을 한 편씩을 더 수록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무시하지 마시고 더 읽어보기 위해서 그 같이 나오는 책들을 함께 읽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학년 학습계획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의 향기를 맛보다를 이제 선정도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라고 하시면은, 아마 시 같은 것들을 읽어보신 친구들 같은 경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시가 다가왔다.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시를 읽거나 시를 보거나 시를 뭐 이렇게
시집을 사서 읽는다거나 이런 일은 굉장히 사실 좀 드물 거예요.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신다면은 뭐 학교에서 배우는 시가 아마 전부가 아닐까 싶지만 사실 시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와 함께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는 시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전통에서의 고대 시대부터 이어졌던 시의 역사들, 시의 흐름들, 시가 문학들, 서정 문학들의 이제 흐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과연 옛날 사람들이 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것이고요. 또 이제 오늘날로 넘어와서 점점 이제 윤동주 시집과 이제 김수영 시집을 선정을 해갖고서는 아마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게 이어져 오는 시의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 가장 좀 희망하는 바는 이번에 한 달 수업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한 번씩 시집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가장 좀 기대하는 바예요. 자, 1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차, 2주차는 저희 매콤달콤 맛있는 우리 고전 시가를 선정했습니다. 매콤달콤 맛있는 우리 고전 시가는 이제 고대 사회부터 해서 그 시조까지 이어져 오는 이제 현대시까지 오기 전까지의 어떤 우리나라의 시의 흐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각 시의 어떤 탄생 배경, 그 다음에 성격들, 그 다음에 그 시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성들, 거기에 같은 것들을 같이 보는 것들이고요. 굉장히 그 여러분들한테 시를 좀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즐기듯이 책을 읽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주차에서는 저희가 고대 가요, 그리고 이제 향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고대 가요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단군 신화 같은 옛날 얘기부터가 모두가 이제 이야기와 시가 섞여져 있는 이제 옛날 시대의 것들이죠. 옛날 사람들 삶을 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봤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또 이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 정서들이 지금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한번 공감해 보면서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주차 때는 고려가요부터 해서 시조까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뭐 이제 고려가요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뭐 얄리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이 알아듣기 힘든 말들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이거 무슨 외계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아마 이번에 좀 같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있구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도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시조의 조선시대 시조가 과연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들을 담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담고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볼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3주차는 저희가 좀 야심차게 이제 윤동주 시집 별 해는 밤을 선정을 했어요. 별 해는 밤, 뭐 윤동주 하면 너무 유명한 시인이고 여러분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윤동주의 서시라던가 그렇죠. 자화상이라던가 이런 시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 시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한번 그 시집을 한 권을 선택하고 그 시인의 삶과 이제 아울러서 그 깊이 있게 한번 시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저희 3주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 시인 동주 영화를 같이 보시고서는 아마 이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영화도 같이 보시고 시집도 한번 그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서 시를 곱씹어보면서 한번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4주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참여적인 시를 쓰셨던 김수영 시인의 시집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풀이 눕는다를 선정을 했고요. 1950년대부터 이어졌던 우리나라의 이제 굴곡 있는 근현대사를 살아가는 시인이 과연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야 되는가를 이제 시로 표현한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거나 좀 평소보다 접하기 힘든 시일 수 있겠지만 한번 시를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가 어떻게 사회를 반영하고 시가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여기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중학교 3학년 워크북은 문화로 읽는다, 시로 말한다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책을 한 권, 그 다음에 시와 관련된 책을 한 권을 선정해서요, 각각 이제 2주씩 진행되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1주, 2주는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9권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문화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제 유홍준 선생님의 이제 그 책이고요. 벌써 이제 10권이 넘게 나올 만큼 굉장히 이제 긴 시리즈를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9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 문화재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울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9권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평소와 다르게 서울 같은 데 가셨을 때 이제 서울 혹은 서울에 살고 계셨을 때 한번 주변에 있는 우리가 흔히 익숙한 뭐 경복궁이라든지 종묘라든지 것이 이런 공간들이 어떤 특성과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좀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주차에서는 이제 종묘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유산들 종묘의 건축에서 어떤 식의 그 과거 시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종묘를 언제 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한번 이 책을 읽으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종묘를 언제 가야 될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서는 여러분이 직접 방문해 보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2주차에서도 계속 이어져 갖고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고궁들, 궁궐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궐을 많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보시기도 하고, 한번 무슨 관광차 아니면은 뭐 관람차에서 이제 들어가서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사실 그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냥 궁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한번 우리가 좀 이거를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은, 각각의 건축물들이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고민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생각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문화유산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 3주차, 4주차에 고른 책은 저희가 시를 잊은 그대에게 라고 해서 정재찬 선생님의 이제 시를 잊은 그대에게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제목 그대로죠. 우리가 사실은 시를 거의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시를 읽게 만드는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배우는 시 공부가 아닐까 싶을 만큼, 그렇죠. 그래서 시를 우리가 평소에 노래하지도 않고 시를 쓰지도 않고 시집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정재찬 선생님도 이걸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재찬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시를 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평소의 생활 속에서 시의 아름다움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좀 느껴보지 못하고 뭔가 교과서에서 정해진 해석을 따라가서 암기하듯이 배워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고서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굉장히 많은 뭐 노래라던가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과 함께해서 시를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은 크게 부담 없이 책을 읽으실 수 있고, 시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의미들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주차에는 시가 주는 가치를 한번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를 읽어야 되고 시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해볼 것들은 시를 가지고서는 자신의 경험들을 한번 글로 써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겁니다. 그 다음에 4주차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시와 연관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쓴 글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고쳐 쓰기도 한번 같이 시도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로지 시를 그냥 읽고 시의 어떤 내용들을 뭐 분석하거나 배운다기보다는 시를 통해서 나의 경험을 한번 반추해 보고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가치나 의미가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 10월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소설과 문학으로 아마 좀 짜여져 있는 편성이 될 것이고요. 가을에 가장 걸맞는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책들 좀 더 많이 읽고 또 그 다음에 책에 좀 푹 빠지셔갖고서는 즐거운 시간 좀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